네, 우리 어디까지 봤니? 아까 몇 번까지 봤어요? 156번까지 봤어요. 그죠? 네. 자, 이제 160번부터 볼 차례입니다. 문제 몇 개 더 보면 이제 드디어 미분을 배워요. 미분. 수학의 꽃이라고 하는 미적분학, 캘큘러스, 디터미넌트. 네. 자, 봅시다. 160번. 요거 해본 적 있니? 미적분? 처음이야? 앞에 영상 봐야 돼요. 맞지? 자,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라지 m, 그 다음 함수 gx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자, 이게 원래 최대 최소 정리예요. 얘도 연속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서는 얘가 연속이에요. 2를 포함하지만 않으면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연속이고 이 사이에서 얘도 연속이야.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값, 최소값 찾아라 라는 게 문제예요. 이걸 찾는 건데 어떻게 찾냐라는 건 여기에서 찾는 것과 뒤에 미적분 활용해서 찾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또 보면 돼요. 자, 유리함수 최대 최소 어떻게 찾아요? 기억나요? 내가 할게요. 네, 구간의 양끝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유리함수는 항상 증가 아니면 감소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구간의 양끝 값을 집어넣고 찾으면 돼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이 아니라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더 큰 거, 얘가 더 크네.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 m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일단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뭐예요? 2차 함수면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확인합니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스몰 m은 마이너스 1이다. 둘이 더하면 1 나오겠네요. 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덥니? 안 더워? 그래, 너희들은 더위를 잘 안 타는구나. 자, 방정식, 3차 방정식이에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이게 그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생겼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구간을 찾아라 라는 소리예요. 혹은 얘가 뭐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구간을 찾아라 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 마이너스 2를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0을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부호가 바뀌는 걸 찾으면 돼요. 간단하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일단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음수가 나옵니까? 양수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 근데 0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죠? 아, 여기선 음수였는데 여기서 양수로 바뀌었어. 그럼 근이 이 사이에 있다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그걸 구하라는 문제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는 가봐야 다 양수만 나올 거예요. 됐죠?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나왔으면 더 이상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자, 네, 미분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여러분 한자 좀 합니까? 수학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한자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럼 그 한자 뜻을 알아보고서 공부를 해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를 해요? 알아봐요? 딱히 알아보진 않죠? 보통 그래요. 보통. 혹시 함수의 함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정승재 선생님께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유튜브로 봤나 내가? 릴스였나? 뭔가 아무튼 영상에서 본 것 같긴 한데 보고서 내가 느낀 건 뭐였냐면 나랑 똑같네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도 한자 뜻을 먼저 알려줍니다. 먼저 알려줘요.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가 생각해봐. 이 단어를 썼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함수가 영어로는 펑션이에요. 펑션이 무슨 뜻이야? 기능이란 뜻이죠. 그럼 왜 그게 기능이란 뜻의 단어가 함수라는 말이 됐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럼 함수라는 거에 함자가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함자가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보석함, 청소 도구함, 무슨 함 할 때 함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떤 기능을 하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얘가 어떤 숫자가 그 박스에 들어가면 변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나와. 그럼 들어가는 걸 정의역, 나오는 걸 치역.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 한자입니다. 미분. 네, 미분이라는 한자, 미자가 무슨 미자일까요? 들으면 압니다. 물론 쓸 수는 모르지만 미생. 일맥상통하는 뜻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 뜻이에요. 미생의 미자는 또 무슨 말인데? 글자마다 뜻이 있어요, 한자는. 그죠? 맞아요. 아주 작다. 미세할 미자예요. 작은 걸 나타낼 때 미자라는 말을 씁니다.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에요. 네. 분자는 뭐예요, 그러면? 나눠요. 나눌 분자야. 분수할 때 분도 이 분입니다. 분류, 분리, 기타 등등. 자, 그러면 뜻을 해석해 보자면 미세하게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미세하게 나눠서 뭘 보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미분이라는 말보다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먼저 배워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평균 속도라는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자, 우리 평균 속도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평균 속도가 뭐예요? 전체 수학의 음? 시간 그다음에 네, 뭐 비슷하긴 합니다. 표현의 방법의 차이일 뿐. 평균 속도라고 하면 처음 위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위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죠. 그걸 전체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거리는 약 400km. 서울에서 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처음에 1시에 출발했더니 도착하고 보니까 7시야. 몇 시간 걸렸어요? 9시라고 합시다. 계산 편하게. 9시야. 몇 시간 걸렸어요? 여덟 시간 걸렸어요. 시계 볼 줄 알죠? 네. 8시간이 걸렸어요. 8시간 걸려서 400km 갔대요. 그죠? 그럼 평균 몇 킬로로 간 거예요? 50km로 간 거예요. 평균 50으로 달려서 부산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출발함과 동시에 50으로 달리기 시작해서 계속 50으로 갔을까? 아니에요. 중간 과정이 있겠죠. 어떤 때는 뭐 정차해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빠르게 달렸을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무시하고 처음과 끝만 보는 거예요. 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도 역시나 처음과 끝만 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자,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 X가 움직입니다. X 값이 변해요. X가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 혹은 A에서 B까지 변할 때 됐어요?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걸 뭐라고 우리는 계산을 할 거냐? 자, 요게 의미하는 건 A, FA 그 다음에 B, FB 둘 사이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쟤네 둘의 기울기를 뜻해요. 됐죠? 그럼 이걸 계산해보자. 계산.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네. X 차이 분의 Y의 차이. 요게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걸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A, FA가 있고 여기에 B, FB가 있어요. 요 둘 사이의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됐어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대부분 계산으로 끝날 겁니다.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란 말은 잘 안 해요. 그래프로 확인해봐야 별 의미도 딱히 없습니다. 뒤에 가서 사이값 정리랑 비슷한 애가 등장을 해요. 다른 말로 이제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거 외에는 잘 안 써요. 됐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계산을 하는 것, 저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거 없어요. 자, 이제 평균 변화율에서 넘어갑니다. 그럼 평균 변화율은 알겠어.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동안 계속 속도는 바뀌어요.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합니다. 그죠? 그럼 어느 한 순간의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럼 그때를 기억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순간을 봐야 돼요. 얘가 달리고 있어. 고속도로 위에서였으면 굉장히 빨랐을 거고, 시내 주행이었으면 좀 느린데 신호가 걸렸으면 아예 멈췄을 거예요. 그 순간마다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말을 쓰냐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써요. 순간 변화율인데 지금 안 나와요. 그거 나중에 속도 배울 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동일한 뜻으로 써요. 동일한 뜻, 같은 뜻. 미분 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 잘 기억하세요. 저 세 가지 용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걸 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그 말은 미분계수가 어떻다라는 말이고, 미분계수가 어떻다라는 말은 순간 변화율이 어떻고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라는 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만 그때그때 사용처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 뿐이에요. 이건 속도가 속도할 때 나오는 거고, 얘는 기본 개념할 때 나오는 거고, 얘는 그래프를 볼 때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미분계수라는 걸 배우는 건데, 이 미분계수가 뭘 얘기하냐? 자, 먼저 이 계수라는 말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계수가 뭐예요? 변수 앞에 곱해진 숫자를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자, 1차 함수가 있다.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이때 x 앞에 계수에 해당되는 a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a가 나타내는 건 뭘까요? 직선의 기울기죠? 얘가 기울기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빠를 겁니다. 됐죠? 기울기야. 근데 어떤 기울기냐? 자, 보세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라는 말을 씁니다. 저런 말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연산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랑 그래프 상이 있는데, 그래프는 연산을 먼저 보고 나서 할게요. 자, 단순합니다. b 값이 있어요. 그쵸?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b를 a로 확 보냅니다. a에 엄청 가깝게 보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극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산으로 봤을 때는 리미트 b가 a로 향할 때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요렇게 봐요. 근데 b가 움직이는 거니까, b가 변수가 되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저 b를 x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자, 사진처럼 얘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그럼 이거를 조금 다른 게 표현을 좀 해보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밑에 있는 분모는 x값의 변화량이에요. 맞죠? 분자는 y값의 변화량입니다. 맞아요? x값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뭔 소리냐면 x-a 요만큼이 변화량인데 이걸 델타 x다라고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볼 거야. 그러면 x라는 값은
A를 이항을 하면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X가 A로 가게 되면 델타 X는 0을 향해서 갑니다. 맞아요? 계산 결과가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델타 X, 분자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근데 일단 요 기호 자체가 쓰기가 불편합니다. 기호가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 바꿔요. 또. 자, 저 델타 X를 H라고 치환을 할게요. H.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는 요겁니다. 자, 요거를 잘 보시면 A에서 약간 떨어진 애를 보는 거예요. 아주 약간 떨어진 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가지고 와서 보면 자리가 좀 모자르네. 여기 좀 지울게요. 저걸 그래프로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에 A, FA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로 가까이 가요. 누가? X가. 자, 여기서는 H가 작아지는 거고 요걸 좀 토대로 볼게요. 어디 갔어? 요걸 좀 토대로 봅니다. X가 A에 가까워져요. 한쪽만 봅시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보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럼 기울기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였다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가 점점 가까워질 때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마치 한 점인 것 마냥 두 개의 점이 나와 있을 때는 이런 식의 그림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실제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만 확실히 이제 확대를 하더라도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을 뭐라고 불러? 그때부터 얘가 접하는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접선이라고 부르고 그때 만들어진 요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가지고 왔을 때 보면 저걸 그래프로 가지고 와서 보면 이 미분계수라는 말은 계산을 하면 결국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얘네들이 똑같은 뜻이란 얘기예요. 사용처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고 미분계수 이렇게 구하고 순간 변화율 이렇게 구해요. 됐니? 요 식 잘 들으세요. 요 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 식은 외우셔야 돼요. 얘하고 요거랑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됐죠? 저게 미분계수예요. 별거 없습니다. 계산이 참 고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fx가 x제곱이라고 할까? 2x제곱? 자, 얘가 x는 요거에 x는 1에서
미분계수를 볼게요. 1에서의 미분계수를 볼 거야.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식을 요걸 반드시 외우라 그랬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은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에서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자, 요거 이해됩니까? 어떻게 적용했는지 알겠어요? 저대로 대입을 하고, 자, 이제 요거를 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다시. 1 플러스 h가 여기 있는 x 대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2 곱하기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1,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분모는 h. 여기까지 됐죠? 요거 전개하면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쟤를 2배를 해주면 분자는 h제곱 플러스 4h 플러스 2 마이너스 2 h 2가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h로 약분을 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얜 약분해서 2h가 됐고 요거 약분해서 플러스 4 이렇게 나왔습니다. h가 0으로 간대요. 그럼 이 값은 얼마로 가겠어요? 4로 가죠. 아, 4가 나오는구나. 자, 한번 배운 사람들은 조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걸로 만드는 연습을 안 해보면 중간에 다른 문제들, 특히나 내신에서 나올 만한 이런 문제들은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앞에서 아직 미분법 배우기 전에 얘네를 계속 해봐야 돼요. 알겠죠? 조금 귀찮더라도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아니다. 요것만 살려. 자, 그러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죠? 잘 보면 얘도 무슨 값이야? 극한값이야. 그쵸? 극한값이야. 극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얘도 극한이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fx가 어떤 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을 써요.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미세하게 나눌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뭐 어쨌든 미분 가능성이란 얘기는 바꿔 얘기를 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게 존재해야 돼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바꿔 얘기를 하면 좌극한 h가 0으로 가는 좌극한 h,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거하고 우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근데 식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는 다른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좌극한으로 만들어지는 애는 미분계수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우극한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우미분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됐습니까? 네. 승현아? 졸리니? 좀만 참아.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로 이렇게 나눠 놓고서 둘이 같아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엔 존이 아니라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제. 기본 전제가 깔려요. 미분 가능성을 논하려면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된 함수만이 미분을 논할 수가 있어요. 왜?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좌미분계수는 뭐라도 나올 거예요. 함수값이 여기니까. 근데 우미분계수를 보세요. 얘랑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나와요? 무한대로 가지? 안 나와요, 기울기가. 일단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전제는 연속이야. 연속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속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연속이라는 조건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두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를 찾아야 돼. 미정계수를 찾든 뭘 찾든 요 두 가지를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fx가 하나는 ax 플러스 b, 또 하나는 2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있다고 보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됐어요? 얘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된다. 가 먼저 깔려야 돼요. 얘는 그 다음이에요. 알겠습니까? 항상 잘 기억하세요. 전제 조건으로 연속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한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건 사실 수능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아요. 다만 내신에서는 나옵니다. 뭐냐면 문제풀이 요령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때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우리는 기호로 F'A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호로는 이렇게 프라임을 갖다 써요. 저 프라임은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뒤에 가면 미분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써 있는 애를 형태를 좀 바꿉니다. 형태를 좀 바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얘를 보려고 해. 뭐가 좀 이상하죠?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식이 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좀 달라요. 얘랑 이렇게 조금 달라도 괜찮은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자, 봐봐. 여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얘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뭘 곱해? x 플러스 a라는 애를 갖다 곱해줘요. 그러면 요게 식이 바뀝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자는 fx의 제곱 마이너스 fa의 제곱. 요렇게 되고, 곱하기 누가 되냐면 x 플러스 a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잘 보세요. 요걸 잘 보세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f 프라임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되고 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둘이 똑같이 생기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x가 a로 간다고 했으니까 2a 곱하기 f 프라임 a의 제곱 요런 형태를 띠더라. 알겠죠? 요 식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푼단 얘기야. 자, 얘를 볼 때 여기 있는 문자와 여기 있는 거, 그 다음 요거랑 요거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고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요.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돼요. 얘가 3x야? 그럼 얘도 3x가 됐어야 돼. 얘가 x제곱이야? 그럼 얘도 x제곱이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요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또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렇게 생겼었어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어떤 식이 나오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a 얘는 h가 한 번이지만 얘는 p번 더 늘어났대요. 말 뜻을 보면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다른데 이게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A에서부터 약간 변한 정도는 서로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쨌든 X 값이 H만큼 변한 건데 여기선 지금 PH만큼 변한 거잖아. 같아요, 둘이? 달라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맞춰줘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냐? f 프라임 a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p 곱하기 f 프라임 a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 요게 끝이 아니에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 a 플러스 qh 이게 뭔 소리야 싶죠? 자, 요거는 요령이 있습니다. 각자 다 푸는 요령들이 조금씩 있어요. 자, 여기다가는 FA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요.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 짝을 짓습니다. 요렇게 따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먼저 얘네 둘이 짝을 묶은 애들은 F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A 여기가 P 이거 P랜다. H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건 빼기로 따로 뺐어요. 마이너스로 뽑아냈으니까 F A 플러스 QH 마이너스 FA 요렇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안 보이니? 요렇게 돼요. 그럼 얘는 아까 뭐였어? P 곱하기 F 프라임 A. 얘는 Q 곱하기 F 프라임 A.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얘가 P-Q 곱하기 F 프라임 A 요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저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일까? 정신 차리고. 저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2개 보여준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말고 하나를 더 볼게요. 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모자라지? 글씨가 좀 크긴 하지만. 요것만 좀 지울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afx 마이너스 xfa. 특이하게 생겼죠? 네,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얘도 요령이 있어요. a 곱하기 fa를 한 번 더하고 뺍니다. 분자에다가. a 곱하기 fa가 하기 싫으면 x 곱하기 fx로 해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얘도 역시나 부호가 반대인 애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줘요. 요렇게 지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a로 묶일 거야. x-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해돼요? 그 다음 얘네 둘은 fa로 묶으면 되겠지.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마이너스 fa로 묶어보자. 그 다음 fa로 묶었고 분모는 x-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fa로 묶었으니까 x 마이너스 fa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약분될 건 약분되고 얘는 뭐야? f 프라임 a야. 결론 a 곱하기 f 프라임 a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밖에 안에 집어넣고 한 번 더 하고 빼고 요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형태가 비슷해요. 부호가 반대인 애들끼리 짝지어서 써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참고로 요 안에 들어간 숫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무슨 수를 쓰던 저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애들을 안에 있는 것하고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분모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분밖에 안 남았네. 2분 남았나? 자, 오늘은 아마 계산이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고 식이 좀 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뒤에 가면 또 괜찮아요. 얘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6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식만 써보자. 1에서 A까지니까 A-1분의 FA 마이너스 F1이야. 얘가 얼마라고? 6이라고. 갖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분모는 a-1이고 분자는 a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빼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온다. 요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2가 없어지고 a-1분의 a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랑 약분돼서 a 플러스 1이 나와. 그럼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6이야. a는 양수래요. 그럼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다음 문제는 좀 쉬었다 합시다. 나랑 동갑입니다. 나하고 친구예요. 30살? 40이에요, 40. 나이 많이 먹었어. 그래 보여도. 지금. 이런 오해를 받. 얘네 혹시 잠깐만. 영어 선생님 누구야? 아, 이진국 선생님이구나. 김다은 선생님 봤어요? 셋이 동갑이다? 김다은 선생님하고 나하고 김동 선생님하고 셋 다 동갑이에요. 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내가 정상인 거야. 그들이 이상한 거고. 알았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보편적인 거. 거기가 좀 특이한 거. 특이한 사람이 2명이 여기 있는 것 뿐이야. 네. 자, 봅시다. 에휴. 나만 세월의 풍파를 다 맞았어. 자, 202번이에요. fx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평균 변화율을 구해봐야죠. 3-1분의 f3 마이너스 f1 분모는 2가 되는 거고 3 집어넣으면 9, 6, 15 마이너스 1 넣으면 3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얼마예요? 6이 나와요. 그 다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조금 귀찮더라도 요걸 해야 돼요. 내가 왜 귀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알긴 할 텐데 어쨌든 해봐야 압니다. h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h고 분자는 a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h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h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a제곱하고 요 a제곱이 사라지고 2a 사라져요. 됐습니까? 그럼 분자에 남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ah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2h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h 약분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a 플러스 h 플러스 2 h가 0으로 가니까 2a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6이래요. a는 2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좋아요.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0보다 크고 B가 다 0보다 크대요. F'A, F'B 이렇게 돼 있대요. 만족시키는 것을 고른 것은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문제가 왜 여기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여기보다 뒤에 도함수 활용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냥 한번 봅시다. 이게 뭔 소리냐면 0보다 작은 값이 0보다 큰데 자 A, B 중에 작은 값이 들어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더 작단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아래로 볼록인 것과 위로 볼록인 걸 비교를 합니다. 잘 보세요. 한쪽을 A, 한쪽을 B라고 하자.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접선의 기울기들을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더 누워요. 더 오른쪽으로 가면 누워요. 그러다 어느 순간 0이 될 거고 그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이해돼요? 그럼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지. 반면에 얘는 여기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일 때는 이렇게 됐다가 여기는 또 0이 됐다가 이쪽으로 가면 또 음수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갈수록 작아져요. 얘는 갈수록 커져요. 이해됩니까? 얘가 말하는 건 0보다 큰 범위에서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모양새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위로 볼록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생겨도 되냐면 이렇게 생겨도 되고 이렇게 생겨도 돼요. 이해됩니까? 얘를 눌러놓은 것처럼 위에서 눌러놓은 것처럼만 안 생기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애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애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분을 떼놓은 것처럼 생긴 거면 다 위로 볼록. 여기에 일부분을 떼서 만든 걸로 생긴 거면 다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를 한번 보자. y는 x분의 1. 기억 그래프를 보면 점근선이 축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거지? 네.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기억은 아니란 얘기야. 니은, 루트 x.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 기울기가 작아진다. 그럼 얘는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x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당연하게도 아래로 볼록이지. 그래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디귿은 안 돼요. 그래서 니은만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요건 그래프로 확인해서 찾아봐라 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는. 됐죠? 자, 아이고 너무 크잖아.
209번.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한 애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했던 걸 잘 기억해보면 5 곱하기 F'2가 돼서 15가 나올 거예요. 빠르죠? 빠르지. 네, 빨라요. 아까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FA를 한 번 더 하고 빼라 그랬지. 원래 가지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일부러 조금만 한 거예요. 자주 등장하는 것만. 그래서 FA를 한 번 더 하고 뺐다라고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 그다음 빼기 h분의 f2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2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잘 보세요. 요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분모에 3을 곱하면 분자에도 3을 곱해야 돼요. 요 앞에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 마이너스 2 곱하고 분자에도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부호까지 똑같이 맞춰야 돼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3, 3 맞춘 거고 얘는 나중에 계산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얘가 요게 나타내는 게 F'2 2에서의 미분계수가 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F'2가 된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앞에는 3 이렇게 돼서 계산해보면 3 더하기 2니까 5 곱하기 F'2 해서 뭐가 나와? 15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빨리 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어차피 이런 계산 과정을 거치면 다 똑같아요. 다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H 앞에 계수 3, H 앞에 계수 마이너스 2, 다음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쟤는 3 빼기 마이너스 2 전체의 F'2라는 애가 나옵니다.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니? 그래서 뭐 맘만 먹으면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별거 없죠? 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빠르게 네,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215번. fx에 대하여 f'3은 1이고 아까 말했던 게 나왔어요. 안에 거, 밖에 거 한 번씩. 요게 문제잖아. 그죠? 쟤를 한번 봅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9 곱하기 fx 마이너스 x제곱 f3. 자, 요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안에 있는 거. 저 안쪽에 있는 거. 자,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고 뺄 거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된다 그랬어요. x제곱 fx를 더하고 빼거나 9 곱하기 f3을 더하고 빼거나 묶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묶어내야 돼서 바깥에 있는 거 중에 하나, 그럼 안쪽은 그거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헷갈리고 싶지 않으면 숫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저걸 문자로 선택하면
극한을 계산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할 때가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숫자를 선택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 묶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9로 묶어서 fx 마이너스 f3 요렇게 나오고 빼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얘는 f3으로 묶어요.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요렇게 될 거고 x 마이너스 9 9? 3 요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식 이해됐습니까? 네, 이제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f'3이니까 9 곱하기 f'3 여기는 약분하면 x 플러스 3만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거기다가 x가 3으로 가니까 빼기 6 곱하기 f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얘가 1이래요.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6 f3인 거고 그게 마이너스 3이니까 f3은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 둘둘 하나.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를 만족시키고 f'0은 3이다. f'2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만 잘 쓸 수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잘 쓸 수 있으면 다 풀려요. 알겠죠? 자, 이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보통은 F0을 확인합니다. F0을 어떻게 확인하냐? XY 둘 다 0을 대입해봐요. XY 둘 다 0을 대입하면 좌변 F0, 우변 2 곱하기 F0 이렇게 돼요. 그럼 F0은 얼마일까? 그냥 0이에요. 그 다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주어진 게 0이야. 그쵸? F'0을 줬잖아. 그럼 여기 있는 A 대신에 0을 갖다 대입합니다. 저기 있는 A 대신에 0을 대입해요. 두 번째 대입을 하는데 누굴 대입하냐면 주어진 애를 먼저 대입을 해봐요. 그럼 갖다 넣고 계산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0 더하기 h죠. 그럼 여기 x 대신에 0 놓고 y 대신에 h 넣으면 나오겠네. 그죠? 똑같이 넣어봐요. h분의 f0 플러스 fh 마이너스 f0 f0 없어진다. 그지? 남는 게 누구냐 봤더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얘가 얼마라고 줬어요? 3이라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되는 걸 넣는 거야. 얼마를 찾아야 돼? 여기에 A 대신에 2가 들어간 걸 찾아야 되지? 2를 넣어보세요.
요건 주어진 값을 대입하는 거고 얘는 찾아야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도 역시나 똑같이 바꿉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fh 마이너스 f2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f2가 사라져. 남는 게 뭐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만 남았네? 이게 얼마나 그랬어? 3이라 그랬어.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참고로 얘기할게요. 선생님은 필기검사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필기는 안 해도 돼요. 내용 설명할 때 그 내용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써놓는 것 중에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좀 적어두세요. 특히나 문제 풀 때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직접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지? 네.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필기하지 말라고? 안 해요? 아, 필기 시간이 따로 있어? 그럼 이거 필기하면 나중에 다시 봐요? 그럼 이걸 보고 그걸 토대로 풀어요? 일단 문제를 풀고 이제 제가 답이 맞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필기를 한번 다시 보면 아, 그리고 이제 그 필기를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따로 공식처럼 따로 외우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은 뭐냐면 본인의 생각을 막는 경우가 생겨요. 간혹. 그래서 웬만하면 필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 필기를 보니까. 근데 답은 똑같아. 내가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가? 아이씨, 선생님 맞겠지 뭐. 그걸 따라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려면 하나의 고정된 애가 있기보다는 그냥 오픈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풀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오르면서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풀면 참 좋지. 근데 이제 이걸 필기를 하게 되면 보통은 그 필기를 따라가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 되도록이면 본인이 생각하고 조금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필기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더라. 자, 봅시다. 자, 아까 이야기하던 것 중에 연속이 전제가 돼야 되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연속이기는 한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꺾인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첨점이라고 합니다.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뾰족한 점을 첨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까 그래프에서 뭐라 그랬냐면 B가 A에 가까워지면, 바꿔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첨점을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 우극한에 대한 점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애랑 둘이 기울기를 나타내면 오른쪽 위를 향합니다. 맞아요?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애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면 오른쪽 아래를 향해요. 둘이 같아질 리가 있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 얘네를 봤을 때 일단 연속인 걸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첨점이 아닌 애들만 연속이 된다.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라는 거는 이렇게 꺾인 점이 있는 애를 찾아봐라 라는 소리예요. 연속인 애들은 유일하게 이런 애들만 미분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0에서 연속이냐 이거야. 0의 좌극한이 뭐예요, 얘는? 0보다 조금 작은 거 아니야? 그 왼쪽에 있는 첫 번째니까 마이너스 1이죠. 0의 우극한은 0이죠. 같지가 안 돼? 일단 불연속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가우스 X는 모든 정수에서 다 불연속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거 한번 보자. 0의 우극한이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바뀌어요. 근데 어차피 x-x가 되냐, x 플러스 x가 되냐, 요 차이지. x는 얼마로 가? 0으로 가. 맞아요? 그렇다면 얘는 x가 뭐가 되든 그냥 다 0이 나오죠? 무조건 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0일 때 그렇다는 거고, 자, 원래 x 마이너스 절대값 x를 식을 나눠보면 x가 양수면 0이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면 2x가 돼서 나오죠.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0 이상에서는 다 0이야. 0보다 작을 때는 2x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도 꺾였죠. 꺾였어요. 우미분계수는 0이고 좌미분계수는 2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기울기가 2고 요 기울기가 0이란 소리예요. 이해돼요? 같지가 않지? 그럼 0에선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연속은 연속이에요.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연속은 아니다. 자, 루트 x제곱. 루트를 벗겨내면 뭐가 돼서 나와요? 그냥 x?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절대값 들어가요. 쟤는 대표적인 요 그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도 역시나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은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는데 0보다 크면 x제곱,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가운데가 꺾여 보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꺾여 있질 않아요. 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한번 보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x제곱, x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x제곱,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볼 거예요. 연속은 연속이에요. 좌미분계수를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을 보자. 됐어요? 자, 0 플러스 h 갔다가 좌극한이니까 0보다 조금 작단 얘기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식에 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의 0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냥 h제곱 나오죠? 0 더하기 h니까 그냥 h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h제곱 마이너스 h제곱 약분하면 마이너스 h. 근데 어차피 h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좌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를 보면 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 것 뿐이고 0 플러스 h를 하게 되면 양수기 때문에 쟤는 0 플러스 h의 그냥 제곱 마이너스 f0 이렇게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약분하면 h 하나 나오지. h가 0으로 가니까 얼마가 돼? 0이 돼. 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다 0이니까 둘이 똑같구나 하고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아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게 선생님이 미분법 하나만 알려주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도함수라는 개념과 이것들은 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언제니? 내일 모레인가?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 1시간 또 있죠? 혹시 나를 제일 많이 보니? 그러네요. 나를 제일 많이 보네요. 내일. 아, 미분법만 알려주고 내일 저 이명원 선생님이 오시면 도함수부터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도함수부터 미분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듣고 숙제를 좀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저 이명원 선생님은 문제풀이만 진행을 좀 해주실 거예요. 알겠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만 진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자, 미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분을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도함수부터 설명을 하면 참 좋겠지만 길어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걸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일 설명을 들을 겁니다. 그걸 바꿔서 f'x라고 합니다. 자, 이 f'x라는 건 뭐냐면 미분계수를 빨리 찾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틀을 만드는 방법이야. 알겠어요? 잘 보세요. x의 n제곱은 미분을 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1승 이렇게 돼요. 지수가 하나 내려오고 지수를 하나를 뺍니다. 그럼 돼요. 됐죠? 그 다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얘를 미분을 하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fx를 미분하면 c 곱하기 f'x 자, 일단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틀이고 그 다음 c를 미분한다. 요 프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미분한 뜻이라고 했어요. 미분. 얘를 미분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cx를 미분하면 c 이렇게 상수만 남게 됩니다. 자, x의 몇 승이에요, 이거? 1승이죠? 1 앞으로 내려가고 하나 빼면 0제곱이 되지.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 1이기 때문에 그냥 c 혼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7x 자, 요거를 미분을 해볼 거예요. 틀을 만들 겁니다. 내가 f'1이라는 걸 찾고 싶어. 그때 뭘 먼저 찾냐면 f'x를 먼저 찾아요. 지금 얘를 찾는 건, 이걸 찾는 건 여기 x 대신에 1 집어넣고 계산을 했다는 소리예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요거 미분하는 거야. 각각 더하기 빼기로 돼 있으니까 각각 미분이 돼. 3이 내려가요. 3이 내려가면 6. 그 다음에 지수의 차수 하나 뺍니다. 마이너스 2가 내려와. 10x. 상수만 남아. 얘는 0이에요. 됐습니까? 이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치? 그게 이 값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는 미분계수를 맘대로 찍어낼 수가 있겠지. 그 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좀 귀찮지만 이라는 말을 쓴 거야. 귀찮지만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얘를 하기 시작하면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지 않아요. 거의. 그럼 나중에 잊어버리고 내신에서 띡 하고 등장을 하면 아 이거 어떻게 썼더라? 하면서 못 풀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선 좀 써보고 얘는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쓰십시오. 어차피 내신 대비 들어가면 거기서도 몇 번 반복을 하게 될 테니까 미분하는 방법만 일단 알려준 거예요. 내일 할 개념 설명에 정말 극히 일부분만 얘기를 한 겁니다. 저것만 알아도 훨씬 편해져요. 네, 요걸 가지고 계산을 빨리빨리 해서 숙제를 많이 해보십시오. 됐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